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주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금속 안에서 어떤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연료용량 이런 걸 계산을 해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기체 분자 운동을 위한 드루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금속 안에서의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서머펠트 시어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루드 이론으로 인해서 이제 잘 맞아들이지 않는 좀 성공적이지 못한 면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초 페르미 디락 통계라는 것을 공부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벌써 반도체 시간에 이러한 페르미 디락 확률 분포 함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저게 우리가 FE라는 이러한 확률 분포 함수, 즉 에너지가 E일 적에 그 상태에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채워질, 즉 점유될 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NF에 페르미 디락이라고 해서 NF라는 걸 붙였거든요. 그다음 베타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KBT분의 1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T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갈로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E-U라고 했는데 U는 여기서 화학 포텐셜로 페르미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르미 에너지가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E에 베타의 E-U에 더하기 1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NF라는 것을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곡선의 함수로 일반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선을 해놨는데 만약에 T가 제로가 된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선은 에너지가 EF인, 즉 페르미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L인 우리가 부피가 그러니까 V 정육면체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길이가 L인 V가 L 삼성인 상자 안에 있는 자유전자의 경우 현대물리학에서 이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의 운동을 평면파라고 보고요. 우리가 물질을 파동으로 해석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물질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운동도 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광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자기파로 보고 파동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이 안에서 지금 자유전자라고 했으니까 그냥 포텐셜이 0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안에서 지금 V가 0인 경우죠. 포텐셜 그래서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파동들은 전자들은 그냥 평면파라고 보고요. 이 바운다리에 반사되어서 다시 움직이는 나오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볼 적에 우리가 파동함수를 그래서 물질파라 해가지고 이것을 운동을 파동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푸는 게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건데 V = 제로로 두고 우리가 풀면은 K라는 것이요. 이 파동 함수에서 나오는 여기 파동 함수에서 나오는 파수 벡터 K인데 그것이 L분의 2파이의 NX, NYNG 이게 벡터잖아요. 그죠? 파수 벡터죠. 3차원이니까 그러니까 X 성분은 NX 책에는 N1, N2, N3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 성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NX, NYAG로 우리가 주기의 어떤 경계 조건으로부터 이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이 평면파의 어떤 상하는 파수 벡터 K 아까 전에 그 지수에 나왔던 E의 I의 K의 딱 R인데 요 K 벡터를 말합니다.
요것을 갖는 상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n분의 p의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래 되는데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자유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남습니다. K가 파수 벡터인 측에 우리가 배우기로는 P라는 이 운동량은 H바의 K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현대 물리학 시간에요. 그래서 운동량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질량 M이 일찍에 우리는 이 입자의 에너지를 2n분의 H바 제곱 K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입자 만약에 그 볼륨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총수를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2를 일단 설명하고요. E라는 즉 이 에너지를 갖는 놈의 확률 곱하기 그죠? 확률 곱하기 그 모든 K에 대해서 다 더하기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전체 개수가 될 것인데 그 하나의 상태당 스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자가 페르미온이라 그래가지고요. 파울리의 베타의 원리에서 한 상태에 한 개만 가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전자가 그 상태에서 업앤다운으로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물리학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양자수가 N, L, M, L, M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이 상태라는 것은 요거에만 가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의 어떤 자유도가 또 있죠. 스핀을 up이나 down으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줬다는, 2를 곱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각각의 이 상태에 대해서 두 개의 스핀 상태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를 곱해줬다.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가 여기서 이게 지금 책에 4-3식인데요. 이게 4-3식인데 이것을 이 에너지가 즉 K가 아주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분으로 바꿉니다. 적분으로 바꾸면서 여기 2파이 3승 이 시그마에 대한 K를 2파이 3승분의 V로 해주고요. 이거는 최적입니다. L 3승이 되는 거죠. 그죠? 해주고 DK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저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페르미 터미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이 페르미 디락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쓰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보면은 페르미 에너지 또는 페르미 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T = 0도 K입니다. K가 빠졌는데 0도 K에서 절대온도 0도 K에서 각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T = 0도 K에서 최고로 찰 수 있는 전자가 최고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에너지 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F라고 정의를 하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EN분의 이 KF가 빠졌습니다.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EF라고 했기 때문에 EN분의 여기서 여기 H바 제곱 K제곱인데 KF도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책에 4.4식인데 여기 앞에 F가 빠졌습니다. 4.4식인데요. 그 다음에 페르미 바다, 페르미면, 페르미 후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XYZ 공간이 아니라 그의 파수 벡터, 역의 벡터인 K 공간에서 KX, KY, KG의 공간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런 면들을 우리가 페르미 서피스라고 합니다. 페르미 구, 이 자체를 페르미 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K 공간에서 이런 KX, KY, KG 공간에서 반지름을 K = KF로 갖는 그런 구를 말한다. 그걸 왜 할 건가? 에너지를 그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H바 제곱 K제곱 나누기 2M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 주어진 에너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상태가 있는가를 K 공간에서 더욱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페르미 파수 요 KF는 페르미 파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아까 전에 KF에다가 H바를 곱하면은 운동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M의 V는 H바의 K가 되죠. 그죠? 이것이 P잖아요. 그죠? 운동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F를 붙여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페르미 파수라고 그러고요. VF는 페르미 속도라고 그러는데 그냥 M분의 H바의 K의 F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미 온도 TF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TF는 우리 페르미 에너지 요 EF를 조금 소문자로 썼는데 EF를 KB로 나눠준 겁니다. 왜냐면은 에너지는 한편으로는 KB에다가요 곱하기 T를 하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죠? 절대 온도를 곱해주면 볼트만 상수에 그때 이 페르미 에너지를 온도로 나타낸 그 환산하는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미 에너지를 줄도 퍼 K라고 한다면은 페르미 에너지가 줄로 주어졌다, 일렉트론 볼트로 주어졌다면 그것을 온도로 환산해 보면은 KB, 볼츠만 콘스탄트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온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 선명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자주 쓰여지는 거의 뭐 반도체라든지 현대물리 또는 물리전자 아니면 이 고체물리 이런 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는 자 그러면 페르미 에너지 EF와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해서 전자의 어떤 운반자 밀도에 대해서 아까 NF라고 그랬죠, 그죠? NF 전자가 얼마나 있을 확률이나 그 또한 그 부피당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하다 보니까 모순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통계 함수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N개의 전자가 있는 3차원 금속 내에서 금속에서 좀 잘못했는데 금속에서 페르미 에너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페르미 에너지 정의를 이용한다면은 우리는 이 주어진 N개의 전자가 있을 적에 페르미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수식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가정한 이론이 맞다면은 그래서 영도 K에서 만약에 우리가 영도 K에서 전자의 개수는 여전히 N일 겁니다. 그죠? N개 있다고 했으니까 그럴 적에 아까 전에 이 4.2식인가요? 저게 되는데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반도체 시간에 벌써 저런 함수를 배웠을 건데 표현은 다를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식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 식이죠. 그래서 n 이꼬로 2에다가요. 두 번째 적분식을 쓸게요. 3성분의 v고요. 적분하기를 dk 3차원 적분이다 이 말입니다. dk xyz 그 다음에 nf 베타에다가요 2의 k 마이너스 뮤의 1이 되는데요. 지금 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온도 영도 K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즉 E가 EF인 요 밑에서만 1이고요. 나머지 영역에서는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 이렇게 각이 져서 이렇게 된 함수를 우리가 계단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함수를 수학적으로는요 세타라는 함수를 써요. 세타라는 함수를 써서 EF가
E보다 작을 찌개는 1이고요. 즉 K가 KF보다 작을 찌개는 1인데 E가 EF보다 큰 영역에서는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 식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런 함수가 이거라고 할 찌개. 그래서 여기서는 EF고 여기는 K로 치면 여기는 KF고 그래서 K가 KF보다 작은 경우는 NF가요 1이 되고요. K가 KF보다 크거나 같으면은요 NF가 0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T equal only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T equal 0도 K에서는만 0도 K에서만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T equal 0도 K일 적에 전자가 채워질 최대의 에너지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페르미 터미널로지에서 페르미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페르미 주기 그래서 전체의 개수는 이래 되는데 여기서 0부터 K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KF 여기 더하기 그래서 이거를 고치면 이래 되겠죠? 제가 첫 번째라서 좀 자세하게 해주는데요. 잘 보십시다. 이것을 이 적분만 본다면은요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0부터 K까지 KF까지요. 그 다음에 NF에 뭐 이래 되고요. DK 더하기 이제는 KF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NF, DK에다가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0부터 KF. 왜? 그때마다 이 함수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요? T equal 0도 K에서. 근데 이것은 제로라는 겁니다, 지금. 왜? 이게 제로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거는 뭐라고요? 1이라고요, 1. 또 1이라 해놨죠? 1. 그 과정이 지금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페르미 함수가 계단 함수 요게 된다. 그래서 그 계단 함수의 의미는 요거다. 그랬더니만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아무 1이잖아요. 그죠? 9의 최적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요 개수가 나오고요. 3분의 4파이 KF의 3승입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우리가 KF의 공간에서의 이 페르미 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 구의 최적을 구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3분의 4파이 이게 구의 최적을 구하라는 그 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3분의 4파이 KF 3승이 되고요. 이때 우리가 KF라는 것은 요거로부터 이제 V를 나눠주고 양변에 그걸 우리가 N이라고 합니다. 그죠? 단위 최적당 전자의 개수 그리고 3파이 제곱 간단하게 하니까 3파이 제곱에 3분의 1승이 되겠다. 그죠? 여기에 KF가 3승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갈 적에는 우리가 N이 V분의 N이라는 것을 단위 최적당 밀도라는 것을 전자의 개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EF가 아까 전에 여기 또 빠졌네요. KF의 제곱 2n분의 H바 제곱 KF 제곱이라 했는데 그 KF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어 주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게 EF잖아요. EF 그죠? 그래서 EF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시간이라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칠판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EF가요 2n분의요 전자의 질량이고요 h바 제곱에 k의 f의 제곱 특별히 이 f가 붙으면 f가 붙어야 된다고 그랬다. 그런데 이때 kf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기 보니까 3파이 제곱에 n에 3분의 1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EF라는 것을 여기에 지금 내가 뭘 구하는 거죠? 페르미 에너지를 먼저 구하는 거죠. 페르미 에너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2n분의요 h바의 제곱에다가요 그 다음에 3파이 제곱
n에다가요. 여기 제곱이 있고 3분의 1승이 있으니까 3분의 2승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는 근데 뭐 n으로 줘줬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이 n 대신에 v분의 n을 집어넣어주면은 n이 주어질 적에 이 v 아까 전에 L 삼성이라든지 이런 걸 대입을 하면은 당연히 EF라는 것이 구해진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뒤에 테이블도 나오지만 요 금속에 있어서 그냥 전자의 밀도 이런 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식이 더 유용하죠,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페르미 에너지는 요 n에 대해서 함수다. 왜? h바와 m은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상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플랑크 상수 2파이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kf 만약에 구리의 경우 이제 밀도만 알면 이거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자 한 개당 구리 원자 한 개당 전자를 한 개 낸다고 할 적에 그 n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n이 이건 주어졌는데 이때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 바로 kf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36 곱하기 10의 10은 미터의 인버스다. 그래서 파수 벡터의 단위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길이의 단위의 분의 1이에요. 길이의 단위의 분의 1. 그래서 K는 우리가 파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람다분의 2파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람다. 현대물리학 시간에 K는 람다분의 2파인데 이 람다라는 게 파장이잖아요. 길이죠. 그래서 길이분의 1의 개념, 그 단위를 갖는다. 여기에 맞겠죠? 왜냐면 여기에 미터 얘 마이너스 3승이니까 3분의 1 하면 미터 마이너스 1이 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VF는요 전자의 질량으로 M으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뒤에 있었죠? M분의 H바를 곱해주고요. M을 나눠주니까 이게 VF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H바를 곱해주고 M을 나눠주니까 요 식이 된다. 그 다음 페르미 에너지는 EF는 여기에다가 이것을 값을 집어넣고 H바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여기에다가 이 N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7.04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집에서 해보십시오. H바는요 6.616 곱하기 나누기 2파이 하면 되고요. 1.037이니까 뭐 그렇게 나오죠. 곱하기 12-34성 줄 세컨드죠, 그죠? 나오고 n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m을 나눠주면은 그 다음에 일렉트론 볼트로 곱해줘야 단위로 환산해줘야 되겠다. 7.04가 나오고요. 이걸 다시 TF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볼트만 상수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8.16 곱하기 10의 4승 K라는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페르미 템퍼처, 페르미 온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 이론이 거의 맞다면은 구리의 경우에는 7.04 일렉트론 볼트가 제일 높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그러한 에너지 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부터 우리가 어떤 전자를 한 개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뭔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이런 거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자, 그래서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calculated free electron Fermi surface parameters for metal temperature 이랬는데요. 이게 계산한 이런 근데 보면은 electron concentration 그죠? 아까 전에 8.45 곱하기 10에 뭐 여기 보니까네 센티미터 인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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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의 22성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센티미터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26승 28승이었나요? 28승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페르미 웨이브 벡터 1.36이었죠? 아까 전에 보십시다. 여기 1.36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웨이브 벡터. 그 다음에요 VF가 1.57인가 보자. 계산한 거니까 당연히 맞을 거예요. VF가 페럴 블라스티 1.57 돼 있다, 그죠? 여기에 10의 8승에 센티미터이니까 10의 10승 미터 per second 될 거고요. 페르미는 아까 7.03이었나요? 그래 돼 있고요. 템퍼처가 8.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게 당연히 계산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대충 넣어 보니까네. 제가 넣어 보니까 여기 n을 여기 넣기만 하면은 이런 걸 다 계산할 수 있더라. 계산할 수 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2장에 이어서 지금 연료용량과 비열 2, 3장에 이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4장에서도 그러면 이 이론을 가지고 서머펠트가 정리되어가는 이러한 페르미 디락 통계를 이용한 금속에서의 전자의 어떤 열량량 또는 비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총 에너지를 온도로 나타내기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온도로 미분한 것이 우리가 연료용량의 비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쓰여 있지만 여기 있네요. 자, 이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용을 해보면은요. 제가 저기 한 개 식을 빠뜨렸는데 E는 2n분의 H바 제곱 K 제곱이다. 왜냐하면 자유전자라고 하자. 금속에서 전자는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이 0이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할 적에 양변을 우리가 이것을 미분을 해보면요. 잠깐만요. 우선 K로 바꾸죠. 그래서 이거를 2m을 양변 곱해주고 H바 제곱을 나눠주고요. 루트를 씌우면은 이게 K가 되겠죠. 여기 K 제곱이 있으니까. 그 식을 여기 적은 겁니다. H바 제곱분의 루트 H바 제곱분의 2m. 그러면 요게 지금 이거는 상수, 이것도 상수인데 K와 E가 이제 같이 변하는 건데요. 이것을 미분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책에 나와 있는데요. 2E의 루트 2E의 H바의 제곱 분의 M의 DE가 돼요. DE가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요곳에 잘 보세요. 2분의 1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DK는 2분의 1에다가요. 요곳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E는 빼고 요것의 2분의 1성에 요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상수예요, 지금. 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분을 하면은요, DK가 되면은 H바 제곱분의 2M에다가 2분의 1선 그대로 있고요. 이거 미분하면 쉽죠? 2분의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다가요. 앞으로 나가고요. 요 2를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되죠. 루트에 2분의 1로 요걸 여기 넣어줍시다. 루트에 H바 제곱의 2에 2M에 1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2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4가 되고요.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이걸 약분하니까네 2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 식이 됐죠. 여기 D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할 거다.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는 이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비열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그 적분을 하면서 아까 전에 개수만을 곱할 적에 요거만 했었어요. 요거 없이. 이거 없이. 그죠? 그런데 그 각각이 갖는 전자한계가 갖는 에너지를 다 곱해가지고 더해줘야 되죠. 그것이 전체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전자가 밑에서부터 바닥 상태부터 쭉 어느 상태까지 있는데 각각이 갖는 한계가 전자 한계가 갖는 그 에너지들을 다 곱해가지고 에너지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준 게 토탈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라 뭘 요거와 요거를 곱한 거를 다 더해주라 이 말. 뭐에 대해서 K에 대해서 K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에너지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K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에너지에 대해서 한다. K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요 에너지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자, DK는요, 우리가 4파이 K 제곱의 DK가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9의 최적을 구할 적에 우리가 그 K가 세타와 어떤 파이에 대한 그 의존성이 없다. 그러니까 X와 Y와 G의 특별한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페르미 구를 정의하는 게요. 여기 있는 전자나 여기 있는 전자나 여기 있는 전자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야. 이 구에 대해서 그러면 이 구가 지금 전자에 꽉 채워져가 있는데 요 XYG로 턴을 해서 봐도 그러니까 세타 파이에 대한 어떤 대칭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DK가 과연 뭔가 3차원의 DK라면은 우리가 구로 지금 굉장히 구자표계로 봐야 되거든요. 구자표계인데 K 공간에서의 구자표계입니다. 만약에 직각자표계라면 DKX 이렇게 되지만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우리가 파이 꼴 예를 들어 K는 마이너스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 파이는 0에서 세타인가요? 파이는 0에서 2파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K 제곱에요. 사인 세타에 D 세타, D 파이, DR을 했는데 DK 요 세타와 파이에 대한 대칭성 때문에 요것을 다 K 제곱으로 집어내고요. 그러면 이 네모를 친 요 적분을 하면은 4파이가 나와요. 이게 4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의 최적을 아까 전에 구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3분의 4파이 K 삼성이 나오는가를 계산하는 과정에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4파이 K 4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오고요. K 제곱을 우리가 적분하는데 KF까지 해줘야 되죠. 영도 K에서는. 그러면 이게 3분의 1 K 삼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4파이하고 KF 삼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요? 지금은요, E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E에 K 함수인 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4파이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요게 4파이가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K제곱 아까 전에 써줬고요. 이제는 요 EK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한 게 토탈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페르미 에너지 또는 화학 포텐셜의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다시 아까 전에 페르미 에너지를 결정했듯이 N을 이용해서 이렇게
3차원 접근을 해나갑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공부해 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반도체 물리나 현대물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복습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배운 페르미 디락 분포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운동을 이게 평면파에 상응하는 그런 운동으로 보고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 우리가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더해보면은 n이 된다는 그걸 가지고 첫 번째로 이러한 전문 용어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페르미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페르미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다. 아까 말한 화학 포텐셜인데요. 그럴 적에 많은 어떤 금속에 대해서 이 이론을 가지고 계산을 쭉 했다는 거예요. 페르미 메탈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봤다. 예를 들어서 밸런시가 카파 같은 경우 여기 나와있듯이 원자과 전자가 1이죠. 그러니까 한 개당 나온다는 거죠. 두 개는 2를 또 곱해줘야 되죠. 그 이론에 있어서. 왜냐하면 원자 한 개당 두 개의 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체외가 전자가 어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자에 대한 비열을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부터 그래서 이것이 온도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가지느냐 그것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할식의 비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